안녕하세요. 캐드쟁이 AI입니다. 자, CAT 1급 2021년도 8월 14일 1교시 문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당연히 전에 수정했던 3D 모델링 파일을 가지고 도면 양식 작성하고 2D로 변환해서 양식에 집어넣고 제출 파일을 제작하는 시간이겠죠. 자,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입식으로 볼 필요가 없으니 자, VS 엔터 2D 와이어프레임을 돌려줄 거고요. 그 다음에 UCS 전에 바꾼 거 안 바꿨네요. UCS 엔터 두 번 쳐서 기본 상태로 돌려놓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톱을 딱 눌러가지고 평면에서 바라보는 상태, 이 상태로 하고, 제가 제일 처음에 하는 건 여러분들 항상 아시죠? 무브 해가지고 자, 얘를 선택을 하고 여기 원점 하단으로 내려줘요. 왜냐면 원점 이제 우상단에 우리가 도면 틀을 그리게 되죠. 이제 그거 그릴 때 방해되니까 내려줍니다. 하지만 뭐 나는 저거 방해돼도 상관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안에 두고 그냥 작업하셔도 상관없기는 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옮겨준 작업은 꼭 해줘야 되는 건 아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도면 양식을 작성하기 전에 우리가 처음에 먼저 해줘야 되는 건 일단 레이어 잡아줘야 되고, 그 다음에 어차피 레이어 요 도면 양식 그리면서 이제 글자를 써야 되니까 이제 스타일, 텍스트 스타일을 맞춰줘야 되는데 그 작업 해줄 거면 치수 설정까지 그냥 같이 해주고 끝내는 게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레이어 세팅하고 그 다음에 치수 설정하고 그러고 들어가도록 하죠. 자, 레이어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LA 하고 엔터를 치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서 0번이 선택된 상태에서 새 도면층, 자, 저걸 누르시든가 아니면은 0번을 한번 클릭을 해주고 엔터를 딱 치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게 외형선, 자, 그리고 엔터, 그 다음에 엔터 한 번 더, 그 다음에 숨은선, 아이고 잘못 쳤네요. 오타 났네요. 오타는 감점입니다. 조심하세요. 숨은선, 엔터, 그 다음에 엔터, 그 다음에 중심선, 그 다음에 엔터, 그 다음엔 가상선, 엔터, 그 다음에 치수, 엔터, 그 다음에 문자, 엔터, 그 다음에 외형선, 숨은선, 중심선, 더 만들 필요 없는데 더 만들어 버렸네요. 습관적으로 이제 CAT 2급처럼 하려고 했는데 우리는 뷰포트는 만들 필요가 없죠. 마지막 건 지울게요. 자, 지금 우리 이제 가상선, 문자, 숨은선, 외형선, 중심선, 치수 이렇게 이제 만들면 되는데 제가 이렇게 만드는 걸 찍었더니 어떤 분이 댓글을 다셨더라고요. 이걸 외워야 되느냐라고 하는데 이거는 외우는 거 절대 아닙니다. 외우는 거 아니고 기본적으로는 여러분들 이제 시험 볼 때 나오는 이제 응시 조건 그쪽에 표가 만들어져 있어요. 레이어 표가 만들어져 있어서 이렇게 레이어를 만드십시오라고 지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대로 만들어야 되고, 단점은 이제 그거대로 만들다 보니까 거기에서 제시되어 있는 레이어 명칭이 있어요. 지금 여기 네임 쪽에 이름 쪽에 이제 작성되는 게 있는데 이게 오탈자가 나면은 감점이 됩니다. 이걸 무조건 정확하게 맞추셔야 돼요. 맞추고 거기에 따라 색상도 정확하게 맞추고 선중도 정확하게 맞추셔야 됩니다. 어쨌든 이걸 표를 보고 하는 거니까 외워가지 않으셔도 되는데, 아마도 제가 분명히 얘기를 했지만 시험을 볼 정도로 이걸 볼 수 있을 정도로 연습을 하셨다고 한다면 이 레이어는 아마 수십 번 만들어 봤을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에 뭐 외우지 말라 해도 외우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이게 외워지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제가 했을 때 그분들은 레이어를 만들어 놓은 파일을 미리 저장을 해놓고 걔를 가지고 계속 레이어를 안 만들면서 연습을 하셨을 거예요. 그렇게 연습하신 분들은 아마 시험 때 직접 만드실 때 아마 힘드실 겁니다. 레이어를 만들 때. 제가 얘기하지만 제가 늘 학생들한테 하는 얘기인데, 시험 볼 때까지는 한 문제 풀 때마다 레이어는 무조건 한 번씩 만들어라 라고 얘기해요. 그래야지 시험 때 레이어 만들 때 레이어가 빨리 만들어지고 시험 시간을 잡아먹질 않아요. 근데 아마도 그렇게 연습 안 하고 레이어가 만들어져 있는 파일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걔 가지고 반복적으로 연습하신 분들은 시험 때 레이어 만드는 데서부터 벌써 시작부터 버벅거리세요. 그러니까 그렇게는 연습하지 말아라 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색상 맞출게요. 가상선 순서가 이제 한번 제가 리뷰하느라 이제 바뀌었는데, 자, 가상선은 이제 우리 선홍색이죠, 6번. 그 다음에 이제 문자는 흰색 그대로고, 그 다음에 수문선은 2번 노란색을 쓰고요. 그 다음에 외형선은 3번 초록색을 쓰고요. 그 다음에 중심선은 흰색 그대로고, 치수는 1번. 이렇게 빨간색을 사용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선 종류 바꿔야죠. 가상선에 있는 컨티뉴스를 눌러줄 거고요.
이거 잘못 눌렀나? 그렇죠? 문자에 있는 걸 눌렀죠? 캔슬. 가상선에 있는 컨티뉴스를 눌러줄 거고, 그 다음에 로드 버튼. 자, 저는 이제 동시에 불러오는 쪽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단 센터 하나 선택했고요. 밑으로 내려서 히든을 선택하는데 이때부터는 컨트롤 키를 누르고 선택해야지 이전에 선택했던 게 취소가 안 돼요. 컨트롤 키 누르고 히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 쪽으로 내려와서 마지막으로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팬텀 선택을 하고 오케이. 간혹 가다가 이제 저한테 질문하시는 분들 중에 팬텀 2, 팬텀 뭐 다른 거 팬텀이라는 이름이 똑같이 들어가 있는데 다른 거 붙어 있는 것들을 쓰면 안 됩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안 돼요. 제가 얘기했죠. 시험 문제의 그 표에 나와 있는 대로 정확하게 똑같은 걸 지정을 하셔야 됩니다. 네, 무조건 감점이에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자, 어쨌든 그렇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지금 가상선 선택했으니까 팬텀을 선택하고 오케이. 자, 문자 수문선 얘는 히든. 그 다음에 중심선 컨티뉴스 선택하고 센터. 이렇게 세 개만 선종류는 바꿔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CAT 2급할 때는 외형선, 요 다음에 외형선을 커렌트로 넣는데, 저 요 CAT 2급할 때는 치수를 더블 클릭해서 치수를 커렌트로 넣습니다. 이유는 앞에서 다 설명했으니까 설명하지 않을게요. 자, 이렇게 레이어 세팅 끝났으면 그 다음에 치수 설정해야죠. 그 다음에 D 치고 엔터. 자, ISO-25 선택된 걸 확인하시고 모디파이 수정 버튼을 눌러줍니다. 자, 일단 심볼 앤 에러우즈 센터 마크 중심 표식 반드시 논입니다. 이거 안 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감점이에요. 자, 그 다음에 텍스트 글자에 와서요. 자, 텍스트 스타일 뒤에 땡땡땡 눌러주시고 그쵸? 스탠다드가 선택된 상태에서 여기서 굴림을 선택합니다. 자, 굴림은 앞에 골뱅이 있는 거 쓰시면 안 되고 밑으로 내려와서 골뱅이가 없는 굴림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apply close 해주시면 돼요. 자, 글자의 색상은 당연히 노란색, 옐로우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거 결정해야 되는데 요건 문제를 봐야겠죠. 문제를 봐서 원의 반지름을 바깥쪽으로 기입한 게 있네요. 자, 원의 반지름 바깥쪽으로 기입한 게 있으니까 그러면 ISO 스탠다드 이렇게 수평하게 꺾여 있죠. 바깥쪽으로 기입된 게. 그러면 ISO 스탠다드로 변경을 해주셔야 된다. 만약에 얘가 이제 직선으로 일직선으로 쭉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한다면 마음 바꿔주실 필요 없겠죠. 자, 그 다음에는 핏입니다. 맞춤에서 핏 옵션. 근데 핏 옵션에 따라 바뀌는 거는 원의 지름 또는 반지름 치수를 원의 내부에 기입된 게 없죠. 예, 없으면 얘는 건드릴 필요가 없다. 자, 그 다음에는 유즈 오브 스케일 오브. 자, 얘는 우리 이제 CAT 1급에서는 무조건 2로 세팅하는 게 맞다고 했습니다. 2로 세팅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프라이머리 유닛 해서 소수점 8자리까지. 그 다음에 테일링 체크해주고 각도도 소수점 8자리까지. 그 다음에 테일링 체크해주는데 이거는 저랑 똑같이 안 하셔도 여러분 작업 안 하셔도 감점이 되지 않는다. 저거는 안전장치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케이. 그 다음에 클로즈 하고 세팅 끝났으면 자, 그 다음에는 다시 도면 양식부터 그려볼까요? 자, 일단 도면 양식 그리기 전에 먼저 해야 되는 건 리미트 설정하셔야죠. LIMIT 아이고 LIMI 아이고 캐드로 안 넘어왔네요. LIMITS 엔터.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왼쪽 하단은 0,0 이건 그냥 엔터 쳐도 되겠죠. 왜냐면 지금 보시면 꺽쇠 안에 들어있는 게 0,0입니다. 엔터. 자, 그 다음에 오른쪽 위인데 이거는 594,420이 되겠죠. 그리고 엔터. 자, 문제에 다 써 있어요. 네, 문제에 다 써 있으니까 그대로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저거를 이제 그대로 틀로 그려줘야 되니까 REC 렉탱글 하고요. 엔터. 처음에 똑같이 0,0 REC일 때는 0,0이 기본 옵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엔터. 그 다음에 594,420 그대로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엔 Z 그 다음에 A 줌을 한번 해줄까요? 자, 이렇게 그려졌습니다. 자, 이렇게 그려졌는데 우리가 원하는 게 지금 얘가 아니에요. 얘가 아니라 안쪽으로 20mm가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옵셋 20을 입력을 하고 선택하고 안쪽으로 들여주고 바깥에 건 자, 안쪽으로 들였으면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지워주세요. 간혹가다 저 바깥에 있는 거 안 지워도 됩니다. 아니라고 했어요. 분명히 지워야 돼요. 안 지우면 감점이에요. 불필요한 객치 남아있습니다. 리미트 영역은 리미트의 설정값으로만 존재하는 거지 절대 실제로 존재해서는 안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얘입니다. 근데 자, 얘 색깔이 다르죠. 당연히 다르죠. 자, 여기서부터 이제 도면 양식에 관련된 것들은 무슨 레이어? 기본적으로는 0번 레이어. 자, 그래서 얘는 선택하고 레이어에서 도면층 0번으로 가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얘 가지고 이제 표지를 만들어 줄 건데, 옵셋 하려면 얘 한꺼번에 옵셋 되면 안 되니까 깨줘야겠죠. 그래서 X. 자, 선택하시고, 엔터. 그렇죠? 자, 익스플로드로 깨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옵셋 16 해서, 자, 얘 선택하고, 다중 M 해서, 한 번, 두 번, 세 번, 그 다음에, ESC. 명령 끝내시고요. 그 다음에 옵셋, 여기가 60이죠. 60 해서 이제 얘 선택하고 다중 M 해서 한 번 클릭, 두 번 클릭. 자, 이제 끝났으니까 ESC. 자, 그리고 트림으로 잘라야겠죠. TR. 자, 바깥쪽에 있는 두 개의 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잘라주면 되겠죠. 자, ESC. 자, 안에 글자 작성해야죠. 딘티를 쓰든 MT를 쓰시든 개인의 자유입니다. 개인의 자유고 여기서 이제 확인해야 될 거 중요한 거는 자, 문자의 높이는 6으로 한다. 글꼴은 굴림. 뭐 이거 어차피 아까 스타일 굴림 맞추셨으니까 상관없겠죠. 자, 글자는 정확하게 상자의 가운데에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 저는 DT를 쓰는 편이니까 DT 하고 엔터를 치죠. 자, 그래서 그 자리 맞추기 J를 해주셔야겠죠. 왜? 글자의 가운데를 잡아야 돼요. 정중앙을 잡아야 돼요. 그게 설정상의 MC 미들 센터. 중앙, 중간. 자, 엔터. 자, 그래 놓고 뭐예요? 사각형의 가운데를 찍어줘야죠. 글자의 가운데를 잡아서 사각형도 가운데를 잡아야 돼요. 그래서 Shift 마우스 오른쪽 미드 비트윈 투 포인트. 두 점 사이 중간 체크하고 사각형에 여기 한 점 찍었으면 대각이 되는 한 점을 딱 찍어주면 사각형의 가운데를 정확하게 입력할 수 있죠. 자, 이래 놓고 글자의 높이 물어보고 있죠, 지금. 높이는 6으로 입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글자의 각도 물어보는데 각도 필요 없어요. 엔터 그냥 넘어가시고 커서가 깜빡깜빡 되면 한영키 전환해서 번 작성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엔터 두 번 치시면 작성이 끝납니다. 자, 제가 이제 여기서 치수를 쓰는 이유가 이거죠.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요 수험 번호를 0번으로 놓고 그냥 넘어가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왜냐면 0번하고 문자하고 레이어 색상이 똑같아요. 그래서 내가 레이어를 바꿨는지 안 바꿨는지 확인이 안 되니까 대부분 이제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치수로 놓는 이유는 치수를 커렌트 레이어로 놓고 작성을 하게 되면 제가 작성할 때 빨간색으로 작성이 될 거고, 그러면 이제 느껴질 거예요. 아, 레이어 바꿔야 되네? 자동으로 느껴져요. 그래서 안 바꿀래? 안 바꿀 수가 없어요. 그쵸? 그러면 이제 얘를 선택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얘를 선택하고 당연히 글자니까 무슨 레이어? 문자 레이어로 바꿔줘야지. 이렇게 바꿔주게 된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저 때 바꿔줄 때도 문자로 바꿔야 되는데 0번으로 바꿔주는 실수를 한다고 하면은 여전히 틀리는 거겠죠. 하지만 어쨌든 한번 바꿔줘야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되니까 한번 자기 생각을 상기시켜준다. 그래서 커렌트는 제가 봤을 때 배치 쪽에서는 치수로 놓고 하는 게 좋지 않은가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꼭 그렇게 놓고 작업하시지 않고 커렌트를 0번으로 놓고 작업하시는 대로 작업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그건 상관없어요. 자, 어찌됐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얘를 이제 나머지 칸에 배열을 해줘야 되는데, 나머지 칸에는, 칸의 사이즈가 다 똑같아요. CAT 2급하고 다르죠. CAT 2급은 앞에 칸하고 뒤에 칸하고 사이즈가 다른데, 얘는 다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쓸 수 있는 게 뭐냐? 마이너스 AR. 자, 마이너스 어레이입니다. 그리고 얘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엔터 치고요. 자, 그 다음에 직사각입니다. 직사각이니까 R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위로 쌓이는 개수. 이거 3개고요. 그 다음에 물어보는 게 열이에요. 좌우로 쌓이는 개수인데 얘는 2개죠. 그리고 여기서 값을 입력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내가 이동해야 되는, 배열돼야 되는 전체 간격이 표시되어 있는 범위를 찍어주면 정확하게 이렇게 한꺼번에 갈 수 있다. 저는 이게 편해요. 이게 편해서 이거 하는데, 이거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은 카피를 일일이 카피하시면 돼요. 그런 것들은 앞에서 다 보여드렸다. 그리고는 글자의 내용은 바꿔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바꿔주고, 그 다음에 본인 이름 적어주시면 돼요. 저기 있는 홍길동 적으시면 안 되고요. 축척을 그냥 1대1 적어주시면 되는데, 여기가 1대1이 아닌데 왜 1대1이라고 적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한국생산성본부에 문의하세요. 자, 어쨌든 이렇게 되면 도면 양식 작성은 끝나는 거죠. 자, 양식 작성이 끝났으니까 이제 이쪽을 보고, 다시 이쪽을 보고 이제 얘를 전개를 하겠죠. 기본적으로 이제 그리는 게 아니니까 꼭 얘를 다 볼 필요는 없어요. 그냥 배치에 관련된 부분만 볼 거니까 기본적으로 작업을 하면 되고, 일단 얘를 이제 2D로 변환을 하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건 FSHOT 플랫샷이죠. 플랫샷 명령을 실행을 해줘야 됩니다. 엔터.
자, 기본적으로 이제 여기 있는 내용들 변경 안 하고 그냥 플래시샷 변경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게 되면은 외형선과 그 다음에 숨은선을 구분하는데 약간 문제가 있어요. 만약에 여기서 뭔가 조건을 내가 맞춰주게 되면 그 조건을 가지고 외형선만 빠르게 선택하고 숨은선만 빠르게 선택할 수가 있는데, 그 조건을 안 걸어주고 그냥 넘어가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특히 가르치시는 분들도 이 조건을 세팅 안 하고 그냥 다 수작업으로 숨은선으로 바꾸고 수작업으로 외형선으로 선택해서 바꾸고, 그러다가 깜빡 놓쳐서 실수하면 못 바꾸는 게 발생해서 감점을 당하고, 그거는 합리적이지 못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조건을 맞춰주셔야 돼요. 자, 외형선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아래쪽에는 숨은선 관련된 부분입니다. 기본적인 세팅은 다 바이레이어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어차피 우리는 레이어 기반으로 얘가 변경이 돼야 되기 때문에 바이레이어, 그 다음에 요것도 바이레이어 해주는데, 자, 구분이 가야 된다 그랬어요. 얘랑 검색으로 처리를 할 건데, 검색이 되려면 조건이 달라야 검색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두 가지, 줄 수 있는 조건은 두 가지예요. 선의 색깔과 선의 종류인데, 자, 이거는 여러분 개인 자유입니다. 선의 종류를 다르게 할 거냐, 선의 색깔을 다르게 할 거냐는 여러분들 자유대로 마음대로 선택하는데, 저는 일반적으로 선의 색깔을 다르게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얘는 바이레이어로 뒀으니까 얘는 조건을 바이레이어가 아니라 마젠타, 선홍색. 제가 선홍색을 쓰는 이유는 가상선을 사용하지 않는 한 이쪽에서 이제 우리가 선홍색을 쓸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가장 사용 빈도가 낮은 선의 색깔이기 때문에 선홍색으로 이제 변경을 합니다. 그리고 얘는 바이레이어로 두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조건, 요것만 신데 바이레이어 다 네 칸 다 바이레이어하고 얘만 하나 선홍색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얘만 색상만. 자, 이래 놓고 뭐예요? 크리에이트 해주시는 거죠. 자, 그리고 마우스 따라다니죠? 그럼 평균도 한 이 정도에 놓일 거니까 이 정도에 대충 내려놔요. 클릭. 그 다음에 엔터는 당연히 한 번, 두 번, 세 번. 왜냐면 세 값을 다 그냥 기본 값을 쓸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정면도 떼야 되니까 여기서 톱에서 하부에 있는 화살표 눌러서 정면도를 보고, 이 상태에서 다시 플래시샷 명령. 근데 플래시샷 명령한다고 F샷을 칠 필요가 없죠. 이 상태에서 엔터만 누르면 돼요. 왜? 방금 전에 화면 돌리기 전에 우리가 썼던 명령이 뭐예요? 플래시샷이잖아요. 그러니까 엔터만 쳐도 자연스럽게 플래시샷 명령이 다시 실행이 돼요. 이 상태에서 마우스로 키보드, 어차피 엔터 치는 손이 키보드에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상태에서 마우스로 갈 필요 없이 그냥 다시 한번 엔터를 쳐주시면 저렇게 플래시샷 크리에이트 버튼, 제작 버튼이 눌러지고, 그 다음에 여기 작성 버튼이 눌러지고, 그 다음에 요 위에 있는 화살표 눌러서 화면 돌린 다음에 딱 보면은 정면도가 따라다니고 있죠. 저는 이 상태에서 바로 위치를 정면도하고 맞춰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여기 옵션에 있는 지금 저게 뭐냐면 제가 명령을 선택했던 거예요. 인서트 옵션이 실행된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인서트 명령이. 그렇죠? 그럼 기준점을 바꿀 수 있을까? 어떻게 되느냐? B. 그 다음에 엔터. 그러면 마우스를 더 이상 안 따라다니죠. 그리고 제가 한 점, 요쪽에 있는 끝점을 잡고, 그 다음에 이 끝점이 여기 있는 여기 끝점 딱 맞춰주고, 자, 축척값은 엔터 해서 다 기본으로 놓으시면 되겠죠. 그러면 뭐예요? 좌우 위치가 딱 맞은 상태로 놓이게 되잖아요. 자, 그럼 우측면도 해야 되니까 우측면도는 여기 우측에 있는 화살표 딱 눌러서 돌려서 보고, 그 다음에 다시 마찬가지 엔터. 플래시 실행됐죠? 그 다음에 엔터. 그 다음에 위쪽으로 딱 돌리면 화면이 좀 돌아가 있으니까 여기 있는 롤 버튼으로 돌려주시고, 자, 이쪽으로 와서 마찬가지로 위치 맞춰줄 거니까 B 엔터. 더 이상 마우스를 안 따라다니죠. 그 상태에서 바닥에 있는 한 점 잡고 여기 바닥에 있는 한 점 잡아주고, 그렇죠? 바닥에 있는 한 점을 잡아주고, 그 다음에 엔터 해주면 위치가 맞춰서 이렇게 놓여지더라. 자, 2단계에서 이제 2D로 다 변환했어. 얘 지워주시는 분들 계신데 그러지 마세요. 왜냐하면 작업하다가 나중에 수정할 일이 발생하면 또 얘를 수정해서 다시 플래시샷을 해줘야 될 수도 있으니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남겨두는 게 좋습니다. 물론 그런 일이 없는 게 좋겠죠. 없는 게 좋지만 사람 일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전장치는 갖고 가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 놓고 어떻게 해줘요? 이제 무브로 적절히 이제 위치로 옮겨주는 거죠. 여기서 이제 얘는 밑으로 좀 사이를 벌려가지고 내려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얘는 좀 오른쪽으로 보내주고, 이제 위치를 잡을 때는 이제 기입되는 치수라든가 요런 이제 뷰 타이틀이 들어가는 걸 생각을 해서 공간들을 조금 더 여유롭게 떼주시는 게 좋아요. 요 위쪽으로는 기입될 치수가 없으니까 좀 올려줄게요. 올려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한 요 정도 되면 될 것 같네요. 자, 이렇게 다 됐으면 얘네들이 블럭으로 들어온 거잖아요. 이 블럭을 깨주셔야죠. 네, 블럭을 깨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X 해가지고 3개 블럭을 다 선택을 하고 엔터 해서 블럭을 깨주시고, 자, 이 상태에서 선들이 지금 보면 하나, 2개, 3개, 4개로 나눠져 있죠. 같은 라인 쭉 타고 있는데, 그래서 이거
이대로 방치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조인 명령으로 합칠 수 있다 했지만 조인 명령의 단점은 앞에서 많이 설명했으니까 더 이상 설명 안 할게요. 그래서 가능하면 뭐 어떤 명령, 오버킬이라는 명령을 사용하면 좋다. 하지만 오버킬 명령도 분명히 제가 단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원이나 호를 제대로 생성을 못 한다든가 아니면 합쳐줄 때 뭐 이상하게 좀 합쳐준다든가 그런 부분들이 있고 합쳐줘야 될 거를 안 합쳐줬다든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확인은 작업자의 몫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어쨌든 overkill 해서 오버킬 명령을 실행을 하고요. 자, 여기 전체 다 여기 전체 다 조인으로 이렇게 전체 선택해서 하는 게 안 된다 그랬죠. 그게 조인의 단점이라고 했죠. 그리고 나서 엔터. 자, 그리고 이렇게 나오면 이 창은 건드리지 마시고 세팅하실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OK 엔터 눌러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아까 선택했던 4개로 쪼개져 있던 선이 어떻게 돼 있어요? 하나로 합쳐져 있다. 그렇죠. 이렇게 돼서 몇 개 선들 한번 눌러보세요. 이렇게 하나로 나와야 되는데 여러 개로 나오는 선이 있나? 뭐 이렇게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다 확인을 했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작성한 레이어에 맞춰서 선의 색상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다 맞춰줘야겠죠. 일단은 이제 여기서 구분되는 거는 외형선, 지금 흰색으로 표현되고 있는 게 외형선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선홍색으로 표현되는 게 뭐예요? 저기 수문선이죠. 수문선이다. 구분은 돼 있어요. 근데 이거를 빠르게 선택하려면 일단은 얘네들 전체를 선택을 해주면 돼요. 자, 이렇게 선택을 해주고 이 상태에서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 다음에 여기서 퀵 셀렉트 이거를 선택을 하는데 혹시 이런 분들 계세요. 선생님, 저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을 했더니 명령이 실행되고 이런 풀다운 메뉴 창이 안 다운, 팝업 메뉴, 팝업 창이 안 뜹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제 그 컴퓨터 기존에 사용하시던 분이 아마 이제 마우스 오른쪽 우클릭 세팅을 옵션에서 변경을 해놨을 거예요. 옵션에서 변경을 해놨는데 그런 상황에서는 당황하지 마시고 ESC 누른 다음에 다시 이렇게 전체를 선택을 한 다음에 뭘 해주시면 되면요. Q, S, E, L, E, C, T. 퀵 셀렉트. S, E, L, E, C, T 하고 엔터. 쳐주시면 똑같은 창이 나와요. 그러니까 명령어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대신 이제 Q는 이제 퀵의 약자입니다. Q하고 select라는 명령, 조합된 명령을 외우셔야겠죠. Q select 명령을 외우셔야 되는데 그 정도는 외울 수 있잖아요. 자, 어쨌든 이렇게 퀵 셀렉트 명령을 실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명령이 오른쪽 마우스 우클릭했을 때 안 떴다고 당황하지 마시고요. 자,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이제 선택 조건은 이제 컬러고요, 색상이고요. 자, 저그 외형선은 우리가 설정을 뭘로 했냐면 바이레이어로 했어요. 흰색을 가끔 다 지금 눈에 보이는 게 흰색이라고 흰색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화이트 선택하시는데 우리 지금 저거는 화이트가 아니라 바이레이어입니다. 바이레이어. 그 다음에 이제 OK를 해주시면 여기서 수문선은 싹 빠지고 뭐예요? 외형선만 딱 선택이 돼요. 자, 그런 상태에서 여기서 뭐 해주면 돼요? 외형선으로 변경을 해주시고, 그쵸? 녹색으로 다 바뀌었죠. 그 다음에 뭐예요? 프로퍼타이즈 와가지고 한 가지 안타까운 거, 선 굵기죠? 선 굵기는 거기 이제 플래시샷 할 때 제어할 수 있는 창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바꿔줘야 되는데 이게 안타까워요. 왜 이 기능을 아직까지 안 넣고 있는지. 어쨌든 여기서 도면층별 또는 바이레이어로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선 굵기도 똑같이 이렇게 바꿔줘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이제 여기 수문선인데, 수문선 이제 색깔로 구분이 가니까 일일이 선택해서 할 수도 있는데 상당히 번거로워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제 아까는 이렇게 선택하고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여기까지 했으면 선택할 필요 없이 그냥 빈 화면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 또 아니면 저게 오른쪽 클릭으로 안 된다면 아무것도 선택 안 된 상태에서 Q 셀렉트를 다시 한번 입력을 해주시고 퀵 셀렉트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자, 여기 색상 선택돼 있고 여기서 무슨 색으로 선홍색으로 한 다음에 OK를 눌러주시면 한꺼번에 다 선택돼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얘네들을 수문선으로 변경하고 프로퍼타이즈 여기서 2개 바꿔야 돼요. 색상도 바이레이어로 그다음에 선의 굵기도 도면 층별 또는 바이레이어로 바꿔주시면 자 저희가 원하는 형태로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도면 작성하기 위해서 중심선 정리해야 돼요. 자 중심선 정리하기 위해서는 기본 레이어를 중심선으로 바꿔줍니다. 중심선으로 변경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작성을 하시면 돼요. 작성을 하면 되는데 이제 조금 애매한 건 여기 이제 요쪽 중심선인데 요쪽 중심선은 이제 여기 중심선을 해서 따고 해서 그걸 이어줘도 되는데 여기 이제 이거 이해하신 분들이라면 간단해요. 그냥 카피를 하시는 게 좋아요. 카피. 그래서 이 선의 끝점을 여기 있는 중간점, 요 선의 중간점으로 딱 놔줘요. 그리고 이제 이 상태에서 LEND 5mm 해서 5mm씩 살짝
살짝 삐져나오게 해주시면 되고, 그럼 얘를 중심선 레이어로 보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은 이제 쭉 이어지죠, 지금? 중심선이? 라인에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까지 쭉 이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쭉 이어지죠.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까지 이용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LEN, DE 5mm 해서, 자, 살짝 삐져나오고, 살짝 삐져나오고, 살짝 삐져나오고, 살짝 삐져나오고, 살짝, 살짝.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평면도 중심선 정리 끝났고요. 그 다음엔 정면도 쪽. 자, 여기서 이제 라인에서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도 여기 4분점에서 여기 4분점까지.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 그 다음에 LEN, DE 5mm 해서 살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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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짝.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이제 위에서 갖고 오는 게 지금은 제일 편할 거예요. 지금 제일 편한데, 이때는 이제 F10 눌러서 극좌표 추적을 이용하시면 좀 편할 겁니다. 그래서 F10 누르고 라인 한 다음에 이제 여기서 딱 닿아서 끝납니다. 딱 이렇게 진행해 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또 여기서 딱 닿아서 끝납니다. 다음에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 딱 닿고 여기서 딱 닿고, 이게 이제 극좌표 추적이 아니고 그냥 직교인 상태에서는 저게 안 돼요. 안 돼서 이제 저렇게 바꿔서 쓰시는 게 좋고요. LEN 아니면은 이제 다른 방법으로 길게 빼준 다음에 트림으로 정리해 주시는 방법, 그런 방법으로 쓰면 되겠죠. LEN, DE 5mm 살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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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짝.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여기 같은 경우는 라인에서 이제 아까 했던 대로 여기 찍고 여기서 극좌표 추적 켜져 있으니까, 중요한 건 삼각형 나왔을 때 찍으시면 기울어집니다. 선 기울어져서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는 라인에서 이제 여기 선에 만나서 끝나는 건데, 이렇게 밑으로 삼각형 X 표시가 나올 때 이제 밑으로 내려와서 삼각형이 될 때는 안 돼요. 두 개가 지근거리기 때문에 저건 잘 확인하셔야 돼요. X 표시 나왔을 때 해줘야 되고, LEN, DE 이제 5mm. 이제 원칙적으로 이제 이쪽 요 사이에 있는 중심선 같은 경우는 요 중심선이거든요. 얘를 갖고 오려면 뭐 해줘야 돼요? 라인, X 라인 해서 수직선 하나 그려주고, 그쵸? 그 다음에 여기서 수평선 하나 그려주고, 그쵸? 그 다음에 여기서 XL 앵글 45도, XL 앵글 45도 해서 이제 이렇게 놓고, 자, 여기서 요 점에서 이제 쭉 갖고 와가지고 45도에서 딱 만나면 거기서 요 교차점에서 쭉 내려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딱 내려온다. 원래는 이제 이렇게인데,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 잡아주는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완전히 CAT 2급처럼 이제 다 그리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45도 선을 배치하려고 저렇게 해주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여기서 좀 이제 우리가 형태적인 이해나 그런 게 좀 뛰어나신 분들은 바로 눈치챌 거예요. 요게 원기둥이다. 그럼 이 중심선은 이 원기둥 정확하게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럼 그 얘기를 하면 이제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 그럼 여기 치수 측정해야지. DLI 해가지고 여기 치수 측정해가지고 이 치수값 16이니까 옵셋 8mm 계산하시는 분이 계신데, 치수를 이렇게 뽑아주셨으면은 16mm였으면은 뭐 해주면 되냐면 XL 이 치수의 중심점, 중간점 있죠. 중간점을 잡아서 그냥 수직선 하나 그려주시면 돼요. 굳이 이 값으로 계산을 나누기 8 해가지고 이렇게 해주실 필요 없고,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 그리고 치수를 재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제가 자주 쓰는 거죠. 여기 우리 이제 요 표지란 만들 때 요 사각형 가운데 잡았잖아요. 그때 뭐 했어요? 두 점 사이 중간이죠. 이때도 써요. 솔직히 말하면 두 점 사이 중간은. 자, 어떻게 주느냐? 자, X 라인 해서 이렇게 X 라인 안 써도 되는데 그냥 라인으로 해서 Shift 마우스 오른쪽 미드 비트윈 투 포인트 해가지고 여기 위에 끝점, 그 다음에 여기 위에 끝점, 가운데 중간점. 그쵸? 이 상태에서 뭐예요? 밑으로 쭉 내려요. 그쵸? 그래서 잡아줘요. 자, 그래서 LEN, DE 5mm. 자, 이렇게 해주면 복잡하게 뭐 선들 이렇게 쭉 뭐 45도 선 그런 거 안 그리고도 중심선 정리가 가능하니까 저런 이제 스킬들을 좀 익혀두시면 도면 작업이 좀 빨라지고 시간도 단축되고 그러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중심선 다 정리했으니까 그 다음에 치수 기입해야 됩니다. 어차피 치수 설정은 앞에서 다 했으니까 치수 기입해야 되니까 커렌트 레이어를 다시 한번 치수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치수기 명령에서 사행해서 작성하면 되겠죠. 정면도부터 할게요. DLI, 자,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 25. 적절한 거리 띄워서 내려놓고, 그 다음에 DCO, 팀 컨티뉴어스로, 자, 여기까지 찍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DLI 해서, 자, 여기서, 저, 여기까지. 37. 그 다음에 DCO, 자, 여기 방음까지. 33. 그쵸? 그 다음에 DRA 해서 이제 여기 잡고 바깥으로 빼서 17. 자, DLI, 자, 요 점 잡고, 그 다음에 여기 잡고, 그쵸? 24mm 빼주시고, 그 다음에 DCO 해서, 다음 점 한번 찍고, 그 다음 점 한번 찍고. DCO 쓰면 편한 게 이런 거죠. 쭉 이어지는 직렬치수 기입을 할 때 편하게 기입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C10인데, 이건 이제 꼭 저처럼 하실 필요는 없어요. 저는 이제 이 위치를, 요 높이를 얘랑 딱 맞추려고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리고 저는 이 각도를 45도를 딱 맞추는 편이에요. 왜냐면, 원래 이제 제도법상에서는, 저 이제 못따기 시수 같은 경우는, 가능하면, 정확하게, 꼭 그래야 되는, 가능하면, 해당 면에 직각인 상태로 손을 뽑아주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제 저는 높이를 이제 얘랑 맞출 거다 해서 이것까지 그려놓고 이렇게 하는데 실제 여러분들 작업할 때는 이렇게 작업 안 하셔도 돼요. 이렇게 작업은 저건 저 개인적인 성격이라 그래요. 여기서 사용되는 거는 이제 지시선입니다. 지시선. 그래서 저 명령어를 되게 자주 시험에 자주 나오지 않다 보니까 이 지시선 작성하는 명령어를 까먹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L2예요, L2. 퀵리더예요, 퀵리더. L2를 하고 중요한 건 세팅. S를 한번 치고 세팅 엔터 쳐서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물론 S 안 치고 그냥 엔터만 쳐도 들어옵니다. 이 중에 제일 마지막에 어태치먼트 부착이 있고요. 여기서 언더라인, 보텀라인, 그러니까 요 마지막 항목이 체크가 돼 있어야 돼요. 이게 체크돼 있어야 이렇게 밑줄이 나오지, 안 그럼 밑줄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걸 확인하시고 오케이. 기본적으로 저 세팅 다 해주셔야 돼요. 아마 템플릿을 썼으면 저게 안 돼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 점 찍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뺄 거니까 요 점을 찍고,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선 하나 더 뺄 수 있다고 수평선을 하나 그리시는 분들이 계신데, 절대 아니에요. 지시선에서 저 텍스트를 저렇게 수평으로 그냥 뺄 때는 그냥 여기서 끝내시는 거예요. 어떻게 끝내냐? 그냥 엔터 치시면 돼요. 그럼 끝나요. 더 이상 선 안 그리고. 저렇게 끝내는 게 맞는 거지. 간혹 가다가 지시선 쓸 줄 모르는 사람이 한 번 더 수평하게 꺾어서 선을 그려주세요라고 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느끼는 건 딱 한 가지. 아, 쟤 캐드 할 줄 모르는 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쟤한테 배워서는 안 되겠구나. 당장 여기서 도망가야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시는 절대 그렇게 쓰는 거 아니에요. 그 한 번 더 그리는 선은 꺾을 때 각도를 2번 꺾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쓰는 거지, 이게 저렇게 하고 바로 수평으로 전개되는데, 그때는 쓰는 게 아닙니다. 예. 자, 그래서 엔터 치고 바로 끝내고, 그 다음에 이제 물어보는 게 텍스트 폭인데 이거 입력 안 합니다. 엔터 그냥 치고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first line, 첫 번째 행을 입력을 하라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절대 소문자 쓰시면 안 되고, 대문자 C, 10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엔터 치면 다음 줄 입력하는 다음 줄 우리가 없으니까 한 줄만 입력하는 거니까 그냥 엔터 치고 끝내시면 돼요. 이러면 이제 밑줄 형태로 나오고, 저는 이 틀어진 거를 정확하게 45도로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위치로 옮겨줍니다. 그리고 이제 얘를 지워주는데, 저는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여기까지만 하면 돼. 여기서 L2를 하고, 설정해서 바꾼 다음에 여기 찍고, 그 다음에 대충 그냥 여러분들이 원하는 위치 땅 찍고, 그 다음에 엔터, 그 다음에 엔터, 그 다음에 여기다가 C, 10, 그 다음에 엔터. 여기까지만 해주세요. 요렇게만 작성하셔도 돼요. 저처럼 저렇게 딱딱 맞추실 필요 없어요. 이렇게 맞추지 않았다고 해서 이 시험에서 감점하지 않습니다. 저건 제 개인적인 도면을 그리는 데에 대한, 이제 저는 저런 게 딱딱딱 맞아주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쁘게 맞아주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하는 것 뿐이지, 저렇게까지는 안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각도 기입해야 되니까, DAN, 땅. 자, 여기 102도 기입해주고요. 그러면 정면도는 기입이 다 끝난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우측면도 DLI. 자, 여기 찍고, 그렇죠? 자, 35가 입력되고, 그 다음에 DCO 해서 이제 여기 중심까지. 그쵸? 딱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DLI. 자, 여기 찍고. 자, 높이는 이제 얘랑 맞춰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같은 높이니까. 맞춰주고, 그 다음에 DCO 해서 이제 요 끝까지. 33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평면도 와야겠죠? 평면도 와서
DLI. 여기 기입하고요. 요거는 얘랑 맞아주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쪽 DLI에서 이제 여기 자, 이쪽은 없으니까 그냥 여기서 저희 본인이 알아서 잘 놓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남은 거는 반지름 치수 2개네요. DRA. 자, 여기 24. 자, 내려놨는데 앞에 그 써 있는 게 없죠. R 2-R이 2-R 돼 있는데 2-가 없으니까 이런 경우는 얘를 더블 클릭하고 그다음에 2-. 그렇죠? 더블 클릭하고 앞에다가 2-라고 입력을 하면 돼요. 2- 입력하고 그다음에 빈 곳을 딱 클릭을 하면 이렇게 작성이 되죠. 자, DRA. 그다음에 여기 R8도 여기서 이렇게 바깥으로 빼서 내려놓고 혹시라도 더블 클릭으로 안 되시는 분들은 ED 엔터 친 다음에 선택을 하시면 될 겁니다. 더블 클릭으로 안 되시는 분들은 ED DD 에디트죠. DD 에디트의 단축키인데 ED를 입력을 하고 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도 2-. 그렇죠? 2가 입력이 안 됐네요. 2-를 입력을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자, 그러면 치수 기입이 다 끝났습니다. 자, 치수 기입 다 끝났으면 치수 기입 다 기입되는 동안 문제되는 게 없으면 이제 이 순간에 이제 얘를 선택하고 델리트 지워주시면 돼요. 이 순간에는 이제 지워주시면 돼요. 자, 그래 놓고 이제 뷰 타이틀 삽입을 해야 되니까 인서트 I를 입력을 하고 엔터. 그 다음에 자, 커렌트 쪽에 요 타이틀이라는 블록이 있어야겠죠. 자, 선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적절하게 정면도 쪽 원하는 위치에 적절하게 하나 내려놓을게요. 자, 하나 내려놨으면 이제 얘는 더 이상 필요 없어요. 닫아버리시고. 자, 내려놓으려는 재빨리 선택을 해서 여기서 그려진 그림은 0번 레이어 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글자는 여기 이미 글자 도면층 맞춰준 게 있으니까 카피로 하나 갖고 올게요. 하나 갖고 오는데 하나 가지고 이렇게 오는데 단 규정상 아까 작성된 거는 6으로 작성을 했는데 자 여기서 보면 여기 있는 텍스트 높이는 8이다. 글자의 높이가 안 맞죠. 그럼 얘는 6이니까 자, 그럼 얘 선택하고 컨트롤 1번 눌러주시면 뭐가 있다? 여기 하이트. 문자의 높이가 있는데 얘가 8이 되면 된다. 자, 그리고 나서 빠져나가 보면 글자 크기가 바뀌어 있죠. 자, 그래 놓고 여기서 더블 클릭해서 평면도. 근데 여기 지금 평면도가 아니죠. 정면도죠. 정면도로 바꿀게요. 정면도로 바꾸고 그 다음에 다시 카피로 하나 작성했으면 자, 선택하고 자 잡고 위로 수직하게 직격 키고요. 수직하게 하나 보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오른쪽으로 수평하게 하나 보내서 작성을 완료하면 되겠죠. 다 작성하고 좀 비율적으로 안 맞는다라고 생각하면 위치들을 살짝 옮겨주시면 돼요. 옮겨주시면 되고 적절하다라고 생각하면 이 상태에서 끝을 내시면 됩니다. 자, 하지만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맞춰줘야 될 게 있죠. 일단 ZA 주모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선중유 축척이 안 맞아요. 그래서 LTS를 해줘야겠죠. 자, 일단 전 기본적으로 한 여기서는 0.5 정도 줘볼까요? 0.5 정도 그랬더니 하나, 둘, 두 개. 기본적으로 CAT 1급 같은 경우 0.5 정도 주면 거의 비슷하게 맞는 것 같은데 뭐 아닐 때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세세적인 거 보면은 이게 이제 채점을 할 때는 제가 알고 있기로 요 이제 중심선들의 점의 개수를 보는 것 같아요. 확인을 하는 것 같아서 보시면 이제 두 개는 맞았는데 하나, 둘, 셋, 네 개인데 여기는 하나, 둘, 셋, 넷, 5개. 그럼 좀 더 써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도 지금 2개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 들어가 있죠. 그러면 이제 LTS하고 0.4 정도? 0.4 했더니 하나, 둘, 셋, 넷, 다 너무 들어갔네요. 그러면 0.45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5개 맞는데 여기 아직 하나네요. 그럼 0.44 44도 안 되고 0.43 안 되고 0.42 0.41 했더니 하나, 둘, 셋, 넷, 5개죠. 하나, 둘, 셋, 넷, 5개에 2개. 5개에 2개, 2개 맞네요.
자, 나머지는 이게 최대인 것 같아요. 그럼 나머지에서 안 받는 거는 이제 개별로 바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게 최대인 것 같고, 그 다음에 땅. 자, 여기 2개 나온 거 맞고, 2개, 여기 3개. 3개 맞는데, 문제는 이제 얘입니다. 얘는 이제 2개가 안 나오죠. 그러면 여기서 더 바꾸면은 아마 이제 요 위에 게 틀어질 거예요. 이제 최대일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느냐? 얘만 선택을 하시고. 그죠? 컨트롤 1번을 눌러서 여기 있는 라인 타입 스케일. 자, 얘를 더 줄여주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이제 변화되는 걸 좀 봐가면서 해야 되니까 좀 위로 옮겨주시고요. 0.8 정도 줘볼까요? 그래도 소용없네요. 10.8이 들어갔네요. 0.8. 0.8 주니까 2개로 됐죠. 이렇게 됐으면 이제 됐어요. 자, 그럼 여기도 다 맞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측면도 보면 우측면도 2개 그러면 이상이 없는 거 같네요. 그러면 다 맞았어요. ZA. 자, 이 상태로 저장하시고 그 다음에 제출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 2번 2D, 3D 도면을 가지고 2D를 변환해서 도면 양식에 넣는 것까지 해봤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